자, 10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참고인 조사, 예시, 진술조사한 거, 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조서 이렇게 서식이 되어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요 가로, 저 고소인이라고 써 있지는 않죠. 그냥 진술조서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옆에다 고소인 같은 경우에는 가로 열고 고소인, 고발인은 고발인, 목격자, 뭐 피해자, 제보자, 뭐 이런 식으로 기재하시면은 이게 누구에 대한 조선지 금방 나중에 이제 기록 목록에 요게 기재가 될 텐데 금방 알 수 있겠죠. 해서 이제 이름 쓰고 여기 서식에 칸 메꾸기 하는 거니까는 쭉 쓰시고, 그리고 이제 조사하는 일자, 그 다음에 장소 여기 기재하시고, 여기 피의자와의 관계, 서식에 보면은 피의자와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소인이니까 저는 AB 기계에서 잡부로 일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의자 김가불은 피고소인, 피의자 같은 같은 취지죠. 김가불은 AB 기계의 대표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종업원이었고 상대편은 고용주였다. 이런 것을 여기다 이제 나타내 주는 거죠. 관계를 나타내 주는 거. 만약 관계가 없으면은 나는 피고소인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 피의 사실과의 관계 해서 저는 퇴직하였으나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피의자 김가부를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물으시면 사실대로 진술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특별사법경찰관은 진술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임의로 문답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조서는 문답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모든 조서가 다 문답식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서술식으로 해도 됩니다. 서술식이라는 것도 있는데 오히려 서술식이 더 편리할 수도 있는데 관행상 계속 문답으로 해왔기 때문에 대부분 수사관들이 다 문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문답이 아니라 뭘 설명할 때는 문답으로 나타내기 곤란한 것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서술식으로 기재합니다. 이때 특별사법경찰관은 진술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임의로 문답하다. 이때 특별사법경찰관은 고소인이 제출하는 어떠어떠한 자료를 받아서 이를 검토한 후 본건 조서 말미에 편철하기로 하고 계속 문답하다. 이때 피고소인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다. 뭐 이렇게 태도라든지 이런 걸 나타낸다든지, 이때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어떠어떠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문답하다. 이렇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문답으로 나타내기 곤란한 그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서술식으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문 해가지고 조사하는 사람이 조사받는 사람이 누군지 먼저 이제 나타내 주는 거죠. 진술인이 고소인 박병정인가요? 답. 예, 제가 고소인 박병정입니다. 하면서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걸 나타내는 신분증을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되겠죠. 여기 주민등록증을 제출하겠습니다 보다도 제시하겠습니다가 좀 적절한 표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신분증을 제시하면 이제 그걸 받아서 볼 거 아니에요. 보면서 확인을 해야지 본인이 맞는지. 이때 특별사법경찰관은 고소인이 제출하는 주민등록증을 받아서 본인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사본하여 본건 조서 말미에 편철하기라고 계속 문답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상황을 여기다 서술식으로 나타내 주는 거죠. 일부 수사관님들은 저 처음에 만났을 때 이 사람한테 신분증 제시받고 본인 확인했는데 이거를 왜 또 적느냐 이러면서 적지 않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꼭 이것을 이제 조서의 기자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하는 것은 수사관은 주민등록증 받아서 본인인 걸 확인했지만 이 조서는 수사관만 보는 게 아니라 판사, 검사, 나중에는 이 피의자, 피고인도 다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받아서 본인인 것을 확인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수사관만 이 조서를 보면 이거 쓸 필요 없겠죠.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제3자도 보기 때문에 그 제3자들은 뭐 신분증을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써주지 않으면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여기다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다 이제 진술인이 제출한 고소장이 이것이 맞나 해가지고 이 사람이 오기 전에 미리 고소장을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구두를 줘서 작성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다 고소장을 제출하는데, 그래서 고소장을 받은 거를 접수했던 고소장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2012년도로 돼 있는데 지금 뭐 또 다 시효 지난 거 아니야 그러는데 그냥 이것은 예시로 이렇게 한 거니까 날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예 맞습니다 그래갖고 다른 수사기관에도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었는지, 다른 수사기관에 이미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거기서 진척이 안 되니까는 급한 마음에 다른 데다가 똑같은 걸 또 제시할 수도 있겠죠. 고소 제출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또 중복조사가 되면 안 되겠죠. 같은 사건으로 수사기관이 다르다고 각각 조사해버리면은 이게 시간, 비용, 또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또 인권 침해가 될 수도 있겠죠. 두 번씩 돌아다니면서 조사받아야 되니까 똑같은 내용을. 이럴 경우에는 만일에 여기다 없습니다, 대부분 다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있다 그러면은 더 조사하지 말고 이 고소장을 먼저 조사하고 있는 데다가 이송을 해서 거기서 같이 편철해서 조사가 돼야 되겠죠. 이게.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소 내용의 요지는 뭐냐 해가지고, 고소 내용의 요지는 이거죠. 내가 여기서 일하다가 퇴직하면서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으니까 상대편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간략하게 쓰시면 돼요. 여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썼는데, 간략하게 쓰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육하원칙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먼저 육하원칙으로 물어보기에 앞서 그 회사부터 이제 어떤 회사인지 알려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AB 기계는 어디에 있는지, 규모는 어떤지, 언제부터 일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조건으로 일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서 저기 이제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게 14일 이내에 받지 못하면 이렇게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는 이제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용을 쭉 물어봤습니다. 해서 이 사람이 뭘 제출하겠다 그러면은 이때 특별사법경찰관은 고소인이 제출하는 의료보험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을 받아 검토하는 본건 조서 말미에 편찰력이라고 계속 문답하다. 이렇게 제시한다든지 제출받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서술식으로 행동을 문답으로 나타내기 곤란하니까 왜 진술인한테 이제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든가 이유는 듣지 못했다 해서 합의하여 지급받는 기일을 연장한 사실이 있는가. 요건 또 합의해서 지급받는 기일을 연장하면은 요게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연장한 기간 내에 들어있으면 법에 그렇게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해가지고 참고로 더 할 말이 있나요? 피의자 신문조서, 피의자 신문할 때는 조사가 다 끝나면은 피의자가 달리 제출할 유리한 증거나 더 할 말이 있나요 해갖고 정상관계 이익진술을 피의자 형사용법에 그걸 물어보도록 돼 있어요. 정상관계 이익진술, 정상관계하고 이익진술. 그래가지고 피의자가 달리 제출할 유리한 증거나 더 할 말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참고인 진술조서는 그냥 참고로 더 할 말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더 물어봐야 될 게, 꼭 물어봐야 될 게 처벌 의사를 물어봐야 돼요. 앞에도 이제 처벌해달라 이렇게 그런 취지가 있긴 했지만은 여기다가 한 번 더 해가지고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나요? 해가지고 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처벌 의사를 꼭 물어보셔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조사가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말미서식이라고 그래요. 보통 다 열람하게 이게 서식에는 이제 두 가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이 금이 거져 있던 건 아니에요. 줄이 거져 있던 건 아니에요. 이렇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이 사람이 그를 알고 그러니까 출력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라 이거를 지우고 출력을 한 거예요. 이거를 지우고 만일에 이제 이 사람이 글을 모른다 그런다든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은 수사관이 읽어줘야 되겠죠. 이거를 수사하는 사람이 이걸 읽어줘야 되는데 열람하게 했다면은 이제 이거 네 줄로 걷으니까는 그 두 줄로 이제 네 글자를 걷으니까는 여기다가 고소인 도장을 여기다 찍어요. 조사받은 사람은 도장을 여기다 찍고
그 다음에 네 글자 지운 거잖아요. 네 글자 지웠으니까는 여기다가 삭사자, 공란에다가 왼쪽 옆에다 삭사자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수사관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만일에 네 줄로 긋고 저기 네 줄로 다시 썼다면은 지운 글자하고 그 새로 쓴 글자가 똑같으면은 그냥 하나 이렇게 여기다 도장 찍고 여기다 도장 찍고 여기다가 정사자 이렇게 합니다. 틀린 거하고 새로 삭제한 거하고 새로 쓴 거하고 글자 숫자가 똑같으니까 정사자. 그리고 만일에 지운 게 아니라 여기다가 덧붙였다면은 그냥 갈매기 표시하고 덧붙이잖아요. 갈매기 표시하고 이제 삽입을 하잖아요. 덧붙였을 때 8자를 덧붙였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조사받은 사람 도장 찍고 여기다가 가 8자 그래가지고 수사관 도장 찍고 한 줄을 다 지웠으면은 두 줄로 다 한 줄 지우고 여기다 조사받은 사람 도장 찍고 삭일행 이렇게 하고 한 줄을 다 여기다 해서 한 줄을 다 새로 다 썼으면은 가일행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서명 날인하게 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서 서식에는 서명 날인하게 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서명 날인하다가 아니라 그 형사소송법에는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에요. 기명 날인 또는 서명. 그러니까 진술자가 여기다 자기 이름을 똑바로 쓰면은 서명이 되는 거죠. 날인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무상 과거에 계속 관행적으로 서명 날인, 서명 무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서식도 바뀌지 않은 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실무상으로는 그냥 서명 날인 이렇게 서명 무인 하고 있는데 원칙은 기명 날인 또는 서명. 어떤 수사관님들은 서명만 받고 날인을 안 받았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하는데 서명만 받아도 되는 거예요. 형사소송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형사소송법에 참고인 진술조서에 그렇게 하라는 건 없는데 피의자 신문조서 244조 3항에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기명날인 또는 서명,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조서에 간인한 다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 간인은 이 조서를 반으로 접어가지고 반으로 접히면 한 이쯤 접히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그 접힌 부분에다가 그 오른쪽에는 조사받은 사람 도장 찍고 도장이나 무인하고 왼쪽에는 그 수사한 사람 수사관의 그 도장 찍으면 되는 그런 게 이제 간이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과정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진술서 불러가지고 진술서를 쓰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조사장소 도착 시각, 시작 시각, 종료 시각. 조사장소 도착 시각이니까 날짜는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이제 좀 명확하게 하려면은 날짜 그냥 써도 뭐 상관없어요. 써도 잘못됐다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조서 열람 시각, 종료 시각 이렇게 돼 있고 형사소송법 244조의 사회 수사 과정의 기록 그래가지고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간, 시작하고 마친 시간, 그리고 이제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이것을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록해도 돼요. 오늘 몇 시에 도착하셨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봐도 되는데 보통 다 이 서식을 활용해서 하는 게 보통 서식을 다 활용해서 미리 출력해가지고 오늘 몇 시에 도착했죠? 이렇게 물어보면서 기재하면 되겠죠. 별도의 서식에 기록한 후 수사 기록에 편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렇게 해갖고 참고인 할 때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에 준용한다 요것은 서식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으로 보여드린다는 거는 이제 그 밖에 조사 과정 진행 경과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식사 시간에 조사를 못 할 거 아니에요. 식사 시간에 그랬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료 받느라고 이렇게 중단이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조사 과정 기재 사항에 대한 이의 제기나 의견 진술 여부 이것은 조소 자체에 대한 게 아니라 조사 받는 과정에 대한 건데 이것은 자필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걸 준용하라는 거예요. 자필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조사 과정에서 무슨 이의가 있는 건데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음 아니면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으로부터 뭐 뺨을 한 대 맞았음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그렇게 이의 제기나 의견 진술을 여기다가 이제 기재하라는 거예요. 없으면은 이제 없음이라고 하고 기재하는 거를 자필로 기재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자필로 기재하도록. 수사관님들이 또 대부분 이걸 타자로 치고 말아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자필로 기재해야 됩니다. 자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필로 기재하는 거. 여기다 자필로 기재하는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확인서 이렇게 붙이면 이게 이제 조서가 완벽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고발인 조서를 요번에 이제 고소인이었는데 고발인 조서를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피의자와의 관계 이렇게 돼 있고 고등학교 친구다 이렇게 돼 있고 피의사실 관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원산지 거짓 표시하는 것을 우연히 보러 가가지고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하는 거죠. 이때 특별사법경찰관은 진술의 취지를 명확하게 아래같이 임의로 문답하다. 똑같죠. 고소인하고 똑같죠. 이렇게 똑같이 진행됩니다. 똑같이 진행돼요. 다른 수사관이라도 고발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봤고 그래서 어떤 내용을 고발하는 거냐? 원산지 거짓 표시하고 있으니까 고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냐? 왜 고발하는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이런 식으로 처벌조항에 해당 내용을 하나씩 차근차근 접근해 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업 규모 어떤지 이거 두 번 물어봤나?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영업 규모 이게 저 편집할 때 뭐 잘못돼 중복돼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자기가 고발한 내용을 육하 원칙에 의해서 처벌조항에 맞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참고로 더 할 말이 있나요? 모든 사람이 정직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덧붙여서 해야 될 게 처벌을 원하는가요? 고발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있는지 그걸 기재를 하셔야 돼요.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은 고발이 아니라 그냥 신고에 불과한 게 되겠죠. 고발로 볼 수가 없겠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여기다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의사표시 여기다가 있어야 돼요.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고발사건 같은 경우에 고소고발은 그냥 신고에 불과하다. 인지사건의 단서에 불과한 거예요. 처벌을 원한다. 그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 놓으셔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문답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은 참고 서술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서술식. 서술식은 문답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문답으로 표현하지 않고 서술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문답한 내용을 수사관님이 메모로 했다가 이렇게 어떻습니다 쭉 해가지고 문답한 내용을 이렇게 서술식으로 나타내는 거라 굉장히 신속하고 간략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문답하면은 물어보고 답하고 하면서 시간에 쫓기면서 계속 바쁘게 타자를 쳐야 되는데 이것은 다 듣고 나서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일이 정리해 나가면은 좀 더 논리적으로 쉽고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좋은데 이런 방법을 자백하는 사건, 간단한 사건 그런 부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백하고 이런 부분들 다툼이 없는 사건들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기존에 계속 문답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해도 습관이 안 돼 있어서 잘 되진 않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도 써야 되겠죠. 이것은 이제 목격자 진술이니까 처벌을 원할 필요 없겠죠. 이건 목격자 진술이니까 이상 모두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 해가지고 여기서 맞춰지는 거예요. 물론 수사과정 확인서 말미소식 다 똑같이 되는 거고. 자, 요번 시간은 이렇게 해가지고 참고인 진술 조서 작성 예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